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은 4월 30일이었는데 이게 4개월 더 연장돼서 8월 31일까지로 더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또 인하율도 그대로 기존대로 유지가 좀 됐는데요. 정부는 일단 세수 악화라는 점이 있었지만 민심을 좀 챙겼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인하 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재정 결손 부분에 대한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지금 재정 세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단계에 지금부터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을 했는데 후반기에 가서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그때 되면 또 인하 폭을 줄이는 최소한 그런 논의들이 다시 되고 또 압박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유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착시적인 현상을 줍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시점 관리하는 거는 어떨 때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뚜렷하게 방향성이 이렇게 단기적인 충격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주는 충격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점들을 지금 늦추고 있어요. 물가 관리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건 사실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물가지수 이야기할 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진정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어요. 한 4%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제거하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큰 물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사실 생각을 하기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물가 당국 입장이라든지 경제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근원 물가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근데 근원 물가 부분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더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이라는 거 계속 동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압력들을 자꾸 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물가 관리를 이렇게 물가 관리라는 거에 대응해서 너무 그 즉각적으로 효과 나오는 정책들 위주로 가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경제 정책이 굉장히 꼬일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뭐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과연 필요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시점이 2021년 11월부터예요. 처음에는 인하폭 20%, 그리고 30%, 37%까지 올랐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경유 가격은 그대로 37%를 유지하지만 지금은 휘발유 가격은 25%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마 이 주유소에 주유하러 가시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불과 몇 주 사이에. 물론 뭐 이 산유국 협의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증산 발표한 게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고 통상 이 국제유가 상승분은 한 2주 정도 시차를 둔다라고 하는데 주유소는 더 빠릅니다. 올리는 거는. 내리는 것보다 정광석화처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60원을 넘어섰고요. 서울은 지금 1,75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 뭐 5개월 만에 가장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초는 그래도 지금 이게 재정이 이제 워낙에 지난해만 하더라도 5조 5천억 원 이상 유류세가 이제 덜 거쳤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유류세 인하폭을 좀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휘발유하고 경유가 역전 현상이 다시 되돌아갔어요. 정상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같은 세율로 뭐 25든 아니면 15에서 20%든 단계적으로 좀 축소해 가면서
아예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휘발유 25% 경유 37% 인하폭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면 각각 리터당 한 200원 정도예요. 가격이 올라요? 올라요.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거의 한 2,000원에 육박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물가라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사실은 물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표에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의 재정이 좀 밀렸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이제 G20 재무장관회담으로 지난 주말에 한 얘기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워싱턴 DC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국내 재정 상황, 재정이라는 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적자 부분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유국의 동향 여기에다가 이제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와서 다시 이제 여당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좀 연장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바로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아마 이런 추세로라면 지금 사실 우리가 밀린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분기 됐는데 시작되는데 전기가스 요금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하고 있어요. 여기 더 심각해요. 5조선이 아니야. 한전은 이로 인해서 한전체 발행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 누적된 적자가 30조 원이 넘어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한전의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킬로와트시당 얼마까지 이제 내리겠다라는 나와 있어서 1분기는 시작을 했는데 2분기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선거 감안하게 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에 한 1분기에 이제 킬로와트 시당 13원 이상을 올렸는데 그 정도 비슷하게 2분기에 올려줘야 되는데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예, 의문이 찍히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삼모사다. 결국에는 이게 하반기로 가든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제값 내고 쓰든 아니면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상당히 앞서 이제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